네, 회원님, 이번 영상은요, 야심차게 준비한 영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미난 이야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샌드위치 판넬에 어떻게 보면 최종편이 될 수도 있어요.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파벽돌 붙이고, 예를 들어서 스톤 파벽돌 붙이고, 어떤 접착력에 대해서 하는 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영상은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요 프라이머랑 요 프라이머를 발라서 시멘트 타일로 해서 붙이는 방식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쉘터 본드랑 외장 실리콘을 사용해서 만드는 외장 실리콘 사용해서 붙이는 거 두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공부는 간단합니다. 보통 요 정도는 다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는 나중에 파벽돌 자를 때 쓸 거고요. 요거 붙이는 건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론 교육이 좀 필요해요. 이걸 이론이 약간 어느 정도 알아야 그 다음에 쉽기 때문에 영상이 길어도 이론 얘기를 조금을 해드릴게요. 샌드위치 판넬에 아니면 이런 판넬에 붙이는 거는 뭐 사실 오래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그 붙이는 방식을 조금 체계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번 질문 중에 그분들이 많아요.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이 스타코 플렉스 드라이빗은 원래 회사 이름인데 거기서 만들었다고 해요. 드라이빗이 이 공법이 바꾸는데, 이 공법에 대해서 거기서 그걸로 쳐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붙입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붙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제 회원님들이나 아시는 분들한테는 사람 높이, 예를 들어 1m 80 정도, 2m까지는 밑에서 붙이셔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드라이빗이나 스타코, 요즘은 뭐 스타코는 이렇게 바르고 나면 끊어지잖아요. 스타코 플렉스 같은 경우는 탄성이 있어서 안 끊어지고 요즘 그걸로 대부분 하는데, 요거의 방식은 뭐냐면 처음에 옹벽 있잖아요. 옹벽에다가 그 다음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넣습니다. 근데 단열재를 넣고 그 단열재에다가 메쉬를 감지요. 메쉬를 감고 메쉬 위에다가 이제 스토치 본드 같은 거 이용해서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스타코 스톤 코트 다 그 다음에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돌을 붙이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붙여도 되는데 높이 붙이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멘트 옹벽이랑 스티로폴이랑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에 날려있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타코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이 마감재로 사용하실 분들은 나중에 이걸 발라놓고 메쉬 감은 다음에 메쉬에다가 이 옹벽이랑 앙카나를 박아요. 구간. 이 앙카를 안 박으면 옹벽이랑 그 스티로폼 바른 게 떨어져 버리면 이 위에는 뭘 받치든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시공하시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쳤는지 안 쳤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드라이빗나 뭐 스타코플렉스나 스타코 하신 면에 이제 돌을 한번 붙이고 싶다 하면 높이는 권장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 높이 정도는 밑에서부터 사실 다 받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명하지요. 요게 이제 스톤 파벽돌 그레이입니다. 나중에 햇빛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기도 해요. 요게 이제 스톤 파벽돌 파이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 설명드리려고요. 홍고벽돌이고요. 청고고. 요거를 이제 샌드위치 판넬에 붙이려고 해요. 샌드위치 판넬에 이런 것만 붙일 수 있다면 진짜 공법이 줄여지는 거예요. 막 메쉬 감고 뭐 시멘트하고 그 위에 하는 것보다 이 위에는 탁탁탁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공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하고, 전에 영상에 좀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스티로폼 이걸로 하면 준공이 안 난다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건축사가 아니어서 자세히 몰라요. 근데 내막은 뭐냐면 스티로폼 두께랑 안에 들어가는 재질에 따른 두께예요. 우리나라는 온도 난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중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인근에 여기 경기도 인근에 대부분의 150mm, 15cm 스티로폼을 쓰면 거의 다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우레탄 폼이 들어간다든지 고강도의
뭐 그라스월이 들어간다든지 고강도에 들어가면 이 두께가 좀 짧아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거는 그 건물 짓는 건축사한테 다 설계에 맡기면 다 돼요. 그러니까 뭐 스틸폼으로 이거 뭐죠? 이거 샌드위치 판넬로 저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이 샌드위치 판넬의 어떤 종류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하고 뭐 반도체 이런 데는 다 그라스월이라는 막 유리가 그 뭐죠? 방음까지 되는 그런 걸 쓰지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이걸 붙일 거고요. 붙이는 거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제 이론이 여기서 끝났어요. 죄송한데 여기까 이론까지는 설명을 드려야 돼서 오늘 두 판은 나눠지는데 두 편으로 찍어집니다. 이게 하나는 아주 유럽이나 이런 데서 노멀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실리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여기 붙이는 거는 이게 비흡수면이라고 해요. 이거를 막 물이 절대 안 들어간 면들을 이 비흡수면을 흡수면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이 프라이머라는 요런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이 이제 어제 밖에 놔서 안에 이제 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요 제품을 바르면은 이제 접착면이 생겨요. 이게 이제 우리 뭐 사포로 따지면 한 1000, 2000바, 아니면 3, 400바? 좀 거친 면이 생겨요. 요게 이제 이 프라이머라는 거고, 요거를 먼저 바르시고, 많은 공간 할 때는 이게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 비흡수면을 흡수면으로 먼저 바꾸셔야 시멘트 계열은 꼭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이나 본드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붙이면 돼요. 대신 원가 비중에서 어떤 게 높은지는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이게 하고 나서 한 20분 지나면 딱 접착면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먼저 바르고 요 위에다가 이제 뭘 붙여도 막 탄탄히 다 붙어요. 근데 요게 작업을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를 해놓고 시멘트 비비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저희는 작업은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게 이게 이 벽은 시멘트도 안 붙고 그러잖아요. 요런 면이 나와야 된다.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거친 면이. 자, 이게 프라이머라는 거예요. 자, 요거 바를 때는 우선 한 방향으로 먼저 발라주시고 오늘 시공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한 방향을 발라주시고 나중에 제품 구하시려면 구할 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밑에 보면 쇼핑몰에 달아놓거든요. 쇼핑몰에서 보시면은 있어요. 저희가 취급하는 거 그냥 주로 회원님들이 많이 쓸만한 아덱스 제품을 그냥 밑에다가 엮어놨거든요. 보시면 되고 그물망 같이 메쉬 모양, 메쉬 바른 것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안 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접착면을 만들어내야 이제 시멘트랑 이게 접착이 돼요. 막강한 기능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요거를 요 놈을 이제 믹스를 합니다. 요것도 트릭을 조금 드릴게요. 아주 저희가 이 아덱스 접착 시멘트는 뭐 수영장이나 물에 너무 강해서 수영장이나 이런 데도 다 쓰지요. 그리고 하나 트릭을 드리면 회원님들이 이걸 물을 비비다 보면 이게 제가 얘기를 해서 이거 하시기 힘들어서 저는 이거 항상 여기다가 이게 2리터예요. 2리터 표시를 해놔요. 여기다 하면 지워지니까 가끔 요 뒤에다 해놓으면 나중에 물을 여기까지 부으면 이거 반을 넣으면 됩니다. 한 8kg 정도. 그러면은 배율이 대충 맞아요. 집에서 많이 비비실 때는 이런 통에다가 물량을 정해 놓는 것도 참 좋아요. 이게 지금 8kg, 7.8점 몇 킬로 되거든요. 반 정도 썼던 거라 여기다가 집에는 이게 저희는 이제 교반기로 할 건데 집에는 없지요. 그리고 많이 져서 주셔야 돼요. 저희가 항상 표현하는데 빵크림 같은 거 될 정도로 나중에 비벼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이거는 이제
막 그 밀가루 같지요, 보면. 이 정도, 지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끈적끈적할 정도로 비벼지거든요, 얘가. 쭉 보면 껌같이. 그리고 이게 이제 확실히, 독일은 기술은 아직 인정해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원래 뭐 수중에서도 굽는 시멘트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매뉴얼상에서 한 3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돌려주면 접착력이 더 강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고객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손으로 많이 젖어줘야 되는데 쉽진 않습니다. 근데 많이 젖어주셔야 돼요. 이거 어차피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안에 무기질 성분을 많이 넣어서 접착력을 강하고 이거 붙이는 걸 강하게 만들려고 이제 하는 거라서 이제 그렇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스타코플렉스 이런 거는 그런 다 시멘트계 일종이에요. 거기에다 어떤 기능을 계속 섞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깐이 지금 됐나? 잠깐만요. 아직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일반 시멘트랑 요거는 좀 비교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일반 저희가 쓰는 레미탈입니다. 회원님들이 하고 세게 하나 깡창이 넣어버리자. 사태 분대점이 우리 회원님들이 집이나 이렇게 시공할 때 가장 큰 실수가 접착제 선택이에요. 이거 시멘트를 선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꼭 벽에 뭘 붙일 때 그냥 이 레미탈 갖다가 막 벽에 붙이고 시공하시고 그러면 진짜 삑이에요. 안 됩니다. 이 레미탈은 그냥 접착력이 없어요. 그냥 시멘트로 굽는 역할만 하지. 그래서 가격도 싸지요. 그 시멘트는 항상 아주 정직합니다. 비싼 거는 그만큼 비싼 이유가 있는 게 시멘트예요. 모든 제품이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시멘트는 이게 좀 심해요. 그래서 벽에 붙이고 쓸 때는 꼭 좀 좋은 자재를 쓰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떨어집니다. 옛날에 집 전왔는데 뭐 떨어져요. 이게 대부분의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접착하는 시멘트 선정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타일에 붙이는 압착 시멘트 같은 거 갖다가 높이 붙이고 이러면 사실 잘 안 좋아요. 저는 이제 시멘트는 조금 좋은 걸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그냥 아덱스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요거 잠깐 시간을 내서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